오, 야, 글을 쓸 때 어떻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해? 제목. 야, 자 일단은 선생님이 권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보니까 30분은 결혼 나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아주 좋아. 근데 이 부분에서 30분로 결론을 갖다 나누기 전에 먼저 그릇을 갖다가 만들 거를 선생님은 추천을 해. 왜 그릇을 갖다가 만들 걸 추천을 하냐면 그릇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담아낼 수가 있잖아. 반찬 담는 거는 너희들이 손쉽게 담을 수 있잖아. 그릇이 있으면. 근데 반찬이 있는데 그릇이 없으면 그 그릇에다가 어떻게 반찬을 담을 건지 너희는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 그릇을 갖다가 선생님하고 준비를 하는데 가장 큰 접시, 큰 테이블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러운 그 다음에 결론 결론. 자, 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자, 첫 번째 서론, 본론, 결론. 자, 그러면 미스터참? 네. 자, 서론에는 우리가 뭘 적고 싶어? 문제성이랑 주제랑 그것들 그리고 뭐 대충 쓰고 싶은 것들? 대충 쓰고 싶은 것들. 서론에 적으면 뭘 적고 싶어? 어떤 주제에 상관없이. 문제 상황. 아하, 오. 상황에다가 주장이 더해졌네? 뭘 적고 싶어? 서론에 이거 말고 적는다면? 글쎄요. 모르겠어? 아니면은 약간 들어가는 아닌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입 부분? 네. 도입. 자, 우리 대명인과 휴민과 고민하고 있는 친구. 자, 서론에 적으면 우리 뭘 적겠어? 자기 본인이 원래 글 쓸 때 쓰는 스타일 얘기하는 거야. 성인도 잘했는데. 어점도 적는다. 그래? 그럼 대체 어딘가는? 약간 자기 주장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사례예요. 아까 써요. 인사를 써야 돼요. 뭘 써? 인사요. 안녕하세요. 써야 돼요. 인사? 다 불러봐. 우리 미스터 정원. 응? 저거 말고 없어?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 없어요. 추가. 까먹었어. 내가 지금 까먹었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려는데 바로 때려버리네. 자, 여기서 할 때 일단은 여기 선생님하고 이제 그 선생님 과학 가르치기 때문에 과학에 관계되어서 이게 선생님하고 약간 이렇게 나뉘어지는 학원이 하나가 있어. 그게 저쪽에 어디지? 대모산 그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보람학원이라는 곳이야. 근데 그 보람학원에서는 선생님이 거기서 배워온 학생들의 개요서를 갖다가 보니까 주장을 갖다가 앞에다가 근데 선생님은 주장을 결론에 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이제 그 주제가 잡혀놓고 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만약에 먼저 하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할 주제가 미세먼지란 말이야. 가장 쉬운 주제. 근데 미세먼지를 우리가 여기서 없애려면 어디를 갖다 없애야 돼, 교육권? 중국을 없애야 돼! 막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갔어. 근데 중국을 갖다 없애고 딱 하면 중국을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만 본론하고 결론에서 쓸 거 아니야. 그 주장의 앞에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마치 경주마의 눈에다가 이렇게 눈 가리개를 갖다가 단 것처럼 요것만 밖에 못 봐.
그래서 주장을 갖다가 자기 스타일로 서론에 적을지 결론에 적을지는 글을 갖다가 쓰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약간 편의성으로 배치를 갖다가 좀 해주면 돼, 이거는. 근데 선생님의 그 경험상 그래도 선생님이 그 출루율이라고 해서 학교 대표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8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능하면 주장을 뒤에다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데 서론에서 아까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너네는 지금 뭘 보고 왔니? 문제 상황을 적는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 책에서 나와요, 국어책에서. 학교 국어책에서요. 야, 요새 그거 좀 좋아졌구나. 아니, 쌤이 가르쳐 주세요. 문제 상황 꼭 써요.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제가 잘 더 좋아. 기억했어요. 오, 문제성이 보여요. 그렇다. 반대. 자, 근데 여기서 이 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적을 때 있잖아요. 자네 일로 올래?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여기 안 보여. 선생님 적는 덩어리가 엄청 커서 안 보여. 미안해. 와, 잘못. 자, 서론에서 우리가 적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갖다 꼭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의는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요새 학생들이 어휘력이 떨어져. 자네 안 보이지? 자네도 이쪽으로 한 칸만 옮길까? 저기 머리카락 때문에 안 보일 거야. 한 칸이 옆으로 살짝 옮겨줘. 여기 나타나면서 머리가 커지고 있을 거야. 이거 잘 보일 거야. 내가 학생이 착해서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걸 보여. 뒤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자네도 바로 오길 거야. 알았어요. 우리 가족들이다. 알았어요. 자, 그 정의를 갖다 먼저 적도록 해. 정의를 적는 이유는 주제를 까먹지 않고 그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잘 알아가면서 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의가 꼭 중요해. 나는 개인적으로 정의가 선생님 별표 6개 중에 난 별표 2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나 깜짝 놀랐는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배경이라고 해. 근데 이 배경은 우리가 여기서 뭐 딱 특히 어떤 하나의 배경을 갖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배경을 구분할 수는 있어. 어떤 배경이냐면 드론이 있어. 드론이란 주제, 그지?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의 배경을 적을 때 어떤 배경을 갖다 적을 거야? 문제점? 그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문제가 된 배경을 갖다 적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이 점점 발달되고 있잖아. 네. 우리 현대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다 인수하면서 로봇이 어떻게 돼? 걸어다녀요. 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지금. 맞다. 이게 내 지금 뛰고 있는데 이게 걷는 것처럼 보이니 이게? 자, 중간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스캇이라고 하는 그 우리 메다리 로봇 있잖아. 네. 실제로 지금 현재 현대 그 물류센터에 경비원들 5명 대신 로봇 5대가 돌아다니면서 경비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물론 사람이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경비원들은 해직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봇이 이 사람들의 그 틈 사이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야. 선생님의 집 앞에는 2개의 로봇 가게가 있어. 무슨 로봇 가게가 있냐? 로봇 치킨이 있고 로봇 커피숍이 있어. 그래서 이 바리스타가 없어. 로봇이 이렇게 다 해서 거기다가 이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 그것까지 다 해줘. 와우. 그래서 커피를 먹을 때 사람 앞에 두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로봇이 그걸 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 근데 몇 번을 내가 한 번 해봤거든? 똑같이. 그래서 3잔을 따로따로 주문해서 로봇이 3번을 똑같이 움직이는 거 봤는데 똑같이 나와. 그러면 이 균질한 품질의 커피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은 만족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져요. 이거 왜 걸리지 않아요? 아니야. 너 로봇이 그 치킨을 튀기는데 얼마나 걸릴 거 아니?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빠른데 커피는 꽤 오래 걸려. 안 걸려. 한 3분 걸려요. 2분 10초 걸렸어. 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어.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왜 로봇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적어도 되지 않을까? 즉, 나타난 배경. 선생님 근데 어. 문제가 된 배경은 과학
지금은 현재잖아요. 근데 미래의 문제가 제일 배경으로. 아, 그거는 기대 효과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 매번 미래에 예측되어지지 않은 현재의 모습을 여기서 물어보지 않아. 그냥 미래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건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초딩과 중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상상한다는 거야. 중딩만 되더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지 않아. 절대 안 하. 그게 이제 머리가 한번 컸다고 중딩이 되면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상을 거부해. 하지만 초딩들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상상을 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개요서에서 우리가 쓸 때 개요서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적으면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 없어. 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일어났다라고 믿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난 배경, 문제가 된 배경도 있어. 자, 근데 또 무엇이 있느냐? 왜 그게 발달되어졌어야 되는지 발달된 배경도 있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써도 되고 다 써도 돼. 근데 드론은 봐봐. 드론이 나타난 배경, 드론이 발달된 배경, 드론이 문제가 된 배경. 다 있잖아. 왜 드론이 나타난 배경은 뭘까? 나처럼 배경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 맞는지 전쟁 목적으로. 그 전쟁 목적이었어. 근데 드론이 발달된 배경은 그냥 시민적 대중적으로 그렇게 아닌가요? 편리성. 자, 세 번 맞춰봐. 문제가 된 배경. 문제는 그 전쟁으로 계속 폭탄 쓰고 아니야. 집을 자꾸 염탐해. 사실 우리 집을 자꾸 본다니까. 진짜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옮겼어. 진짜요? 선생님네 집이 41층이었는데 그 41층에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 지금 드론 출연으로 28층에 있는 그 집들은 다 커튼을 쳐달라고. 그래서 순간 무슨 얘기인가 했어. 근데 드론이 28층까지를 올라오더라고. 근데 요새 방송용 드론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부터 5km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5km까지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쌤이요? 말을 그렇게 집어넣고 쓰니? 정주환이 제일 좋아하겠구만. 근데 단독주택이 더 염탐될 확률이 높지 않나요? 단독주택은 선생님께 안 사니까. 아니 근데 같이 살면 한 집만 볼 거니까 한 집만 보는 그래? 사이 나쁜데. 그런데 그러지 뭐. 근데 단독주택을 보려고 하면 항상 그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만 계속 볼 거 아니야. 안 그래. 거기는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동네여서 그런 문화가 없어. 요새 거기 안 살아요 이제? 에버랜드에. 그러니까 거기 안 살아요? 아니 거기도 집이 있고 딴 데도 집이 있고. 혹시 움직이 다니세요? 움직이 다니세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그렇군요. 에버랜드 집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거기 앞에 동물들과 함께. 왜? 아니에요? 웃겨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싶으면 에버랜드 그냥 정원처럼 걸으면 되는데. 그래요? 어. 그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 집에 있어. 진짜요? 얼마나 돼요? 어디 주지? 집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근데 대부분 애들이 안 믿는데 그 에버랜드 그쪽에 그 에버랜드 바운더리에서 사파리 뒤쪽으로 집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잘 안 보일 거야. 이게 쳐져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게 좀 녹지 환경이 잘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는 거고 그냥 편해.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날은 시끄러. 근데 저녁 때 가서 밤길 걷기는 너무 좋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운동하기엔 너무 편하니까. 그럼 에버랜드 먼저 들어가시네요? 에버랜드 안 있으니까. 그렇군요. 내 맘대로. 그럼 막 놀이기구 탈 수 있고. 근데 그러면 아니 물리고 소리 안 나. 주차 그거 엄청 비싸지 않아요? 내 집에다 주차하는데 누가 말해? 왜 그래? 내 집. 그리고 집에다 주차하는데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문제가 되겠네?
나중에 하면 너네들도 이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이 요새 우리 집이 나타난 배경이나 집이 발달된 배경이나 집이 문제가 되고 있지. 요새 집이 근데 좀 있으면 사람 숫자에 비해서 집이 너무 많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이렇게 폭락이 올 거라고. 폭락이 오면 그때 집 사. IMF 때만큼은 반띵 2분의 1 이거보다 더 빠질 테니까. 진짜요? 오케이, 많이 살지.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대학교 때 샀어.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면 돼.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게 문제화된 배경과 나타난 배경, 발달된 배경까지 하면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야. 서론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다 적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뭐 배워온 친구들이 플러스 알파로 적는 부분이야.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적느냐? 그래, 문제가 됐어. 그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근데 너네 서론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선생님 오늘 지금 처음 봤잖아. 선생님 처음 볼 때 너네 다 어딜 봤어? 쌤 맞죠? 얼굴 봤지? 네. 얼굴 봤지? 네, 얼굴 맞죠? 그때부터 본 거 아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아마 배부터 봤으면 나의 첫인상이 어떻게 됐을 거야? 안 좋겠죠? 안 좋았겠지. 왜? 내가? 네. 이거 얼굴부터 보니까 얼굴은 좀 큰데 여기까지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굴부터 문제가 될 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배가 크면 엉덩이 있죠? 아까 얘기하러 왔는데 배가 자꾸 들이밀어져. 네. 배가 크니까 그럼 문제가 나타나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너네들의 리액션, 즉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게 사회적인 반응이 들어가요. 선생님은 이 부분을 갖다가 나는 강추, 별표 몇 개? 6개. 그래도 개요소를 좀 적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꼭 들어가요. 왜? 첫인상이잖아. 첫인상을 강렬하게 너네들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사회적인 반응에는 너네들이 여기서 개인이 반응한 것도 있겠지만 자, 어떤 단체가 반응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단체가 반응한 것 외에 국가 또는 해외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반응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냐 적고 끝이냐 아니야. 여기서 개인이 한 거, 단체가 한 거, 그 다음에 국가가 한 거는 다 뭐가 있어야 될까? 너네들이 학교에서 너네들한테 준 자료의 증빙 자료 속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여기다가 반드시 주석을 갖다가 달아서 그 밑에다가 여기 이렇게 적는 거에 아래쪽에 보면 이 공간이 있어. 거기다가 1번 출처 땡땡땡 하고 이 주석을 꼭 달아줘야 돼. 주소 어떻게 달아요? 써야지. 그거 제가 써야 될 거가 써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1이라고 옆에다가 적고 그 1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출처 쓰고 여기다가 우리가 내용을 쓰면 돼. 한글에 뭐 있죠? 한글에다가 여기서 하는 경우에는 그 주석 달기를 갖다가 해. 선생님이 그걸 마지막 시간에 가르쳐 줄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컴퓨터를 칠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는 학교에서 이거 아까처럼 이게 써서 제출하는 학교도 있지만 써서 제출하지 않는 학교는 컴퓨터실에서 바로 쳐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 학교마다 내가 진행하는 형태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여기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알고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또다시 돌아와서 정주아, 본론에는 우리 뭐가 들어가야 될까? 본론. 어려운 단어로 정리해요. 용호정리, 너 작년에 이렇게 했지, 용호정리. 본론에서. 자, 또 다른 사람 또 뭐가 들어가야 돼? 규정에 대한 근거를 써야죠. 규정에 대한 근거. 근거. 또 다른 사람 또 뭐가 있을까? 칸이 닫혔어요. 내리면 되지. 벌써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여기다 쓰면 되잖아. 여기 공간에 그런데 자꾸 제약을 해. 수연아 시끄럽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원래 뭐 있어야 될까? 추상자님? 어? 추상자는
이유, 아, 그래요? 근거? 근거에 대한 자료들? 조금만 더 나가봐. 야, 이거 여기서, 어? 근거를 풀네? 아, 설명을 이렇게 얘기할게. 그냥, 장단제? 장단지라니! 아, 장단점. 맞아. 장단점 그거. 자, 단무지라고 하면 큰일 나.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장단점 말고, 여기다 우리가, 그래, 이거 왜 안 들어가냐? 문제를 분석? 아, 분석 들어가야지. 아, 그렇죠. 분석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아, 문제결. 말 되게 길어. 문제결을 위한 참. 아, 참이죠? 대만? 대만이 뭐예요? 문제 해결. 대만, 대안. 대만. 대만. 알았어요. 창의적이야. 대만이라고 말한 것도 처음 봤는데. 아니야, 진짜 나는 미음이라고 써 네, 있었어. 대수 없이 아닌 타이완 애들이 등장하고. 자, 여기서 뭐라고요? 할 때 문제 해결을 갖다가 위한 창의적 대안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말을 갖다 붙이게 되면 대안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본론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골랐어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에 꼭 하나만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 돼.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가 쓰든 안 쓰든 그거는 너희들 타이에 맡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여기는 이 부분 쓸까 말까 하다가 자기가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보고 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근데 용어 정리는 아까 우리 정의에서 한 번 우리 했었잖아. 중복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는 한쪽에다가만 우리가 여기서 치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본론을 갖다가 여기서 짧게 끝내네. 본론은 쓸 게 없어. 이미 첫인상에서 다 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본론은 선생님들이 판단할 때 대부분들의 내용들이 다 비쌀 거라고 봐. 그럼 나중에 또 이제 첫인상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해서 얘가 뭔 말을 갖다 했는지 보고 싶잖아. 그때 보는 게 바로 뭐야? 결론이야. 결론에 우리가 뭘 쓰느냐? 결론은 선생님이 첫 번째부터 얘기해줄게. 결론은 주장. 그리고 주장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세 번째가 근거가 나왔는데 근거를 또 쓸 필요는 없어. 근거 정리. 정리, 주장. 주장이 정리야. 주장은 정리의 정리를 갖다 우리 한다고 보면 돼. 자, 조하나 마지막에 세 번째 쓰는 거 있었지? 히든카드. 몰라요 하면 죽는다. 자,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에 일반. 좀 썰었어. 플러스 할까? 여기 심화. 뭘 적어야 될까? 까먹은 거 아니겠지? 1년 아직 안 됐어. 8개월밖에 안 됐어. 많이 들고 왔네요. 뭘 많이 돼? 8개월인데. 나 아직 한 살 안 먹었어. 빨리 해. 야, 그래서 내 이름 바꾸겠나? 벌써? 자, 여기에 미래적 가치가 들어가는데 자, 미래를 소통하지 말라고. 아니 미래적 가치는 첫 번째 윤리적, 도덕적 가치. 자,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 가치, 실업률, 취업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적 가치.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선택해서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의 부여를 기대 효과에 맞추어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드론을 갖다가 이제 문제시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드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없애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해서 너무 하대하게 돼요. 그럼 로봇을 하대하게 되면 로봇의 산원칙에 의거해서 로봇에 대한 뭐가 문제가 생길까? 로봇의 윤리 문제가 생겨. 그 로봇이 만약에 미스터 차 툭 쳐가지고 미스터 퍽 뚝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이거 로봇이 잘못한 거야?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잘못한 거야? 로봇의 주인이 잘못한 거야?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잘못한 거야?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로봇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근거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해. 그런 윤리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기 위해서 뭘 갖다 해야 될까? 법을 만들어야지. 만들고 제정해야 되겠지? 네. 바꿔야 돼. 그리고 그 로봇을 갖다가 그런 로봇을 만들면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경제적인 가치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죠. 그럼 그 로봇이 잘 팔리게 되면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올라가겠지? 네,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로봇에 대한 편리성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작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회 속의 구성원들은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 생각해봐. 로봇이 발달을 하고 이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화폐의 가치. 올라가요. 내려가요. 화폐의 가치가 의미가 없어져.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들을 갖다가 해보는 것에 대해서 두는 거야. 여기 횡설수설한다고 해서 이거 잘못될 수 있을까? 이거? 아니요.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에 대한 부분과 본론에 대한 부분과 결론에 대한 이 부분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선생님의 이 과학탐구 페어에 대한 수업이야.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부분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건 그래도 선생님이 실적이 나쁘지 않아. 85%면 내가 장담하건대 아마 전국에서 85%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를 1월달, 2월달에 가늠을 해놓으면 자신이 1학년 때가 아니어도 2학년 때, 3학년 때 이 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특히 영재고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3차 탐구 토론에서 이런 류의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할 때 토론의 기술이 서론부터 꺼내놓고 본론에서 때리고 결론에서 내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은 이 과학 토론 대회가 필요해. 어디 특히 민사, 그 다음에 상사. 왜? 거기 가서 너네들 면접 볼 때 이걸 갖다가 아예 하거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순서는 어디다가 다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써먹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이건 까먹지는 마. 이거 선생님이 이따가 뽑아서 줄게. 썼어?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안 써도 다 뽑아서 준다니까. 다 썼는데. 착해라. 이따가 선생님이 이쁘게 컬러 프린터로 내가 써줄게. 지금 쓰려고 했는데 안 써도 그랬어. 예쁘네요. 그리고 그 저기를 갖다가 할 때 그 밴드에다가 선생님이 수업한 영상 저기 지금 찍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상을 갖다가 올려줄 테니까 1월 달에 이거 자기가 집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부지런히 좀 보면서 좀 연습을 갖다 좀 했으면 좋겠어. 자, 여기 지금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 없어? 이럴 수가. 네. 문제 그 상황이랑 문제 분석이랑 뭐가 달라요? 어디? 그래서 뭐 서론에서 문제 상황을 한번 하고 이거는 문제 분석은 숫자야. 너네가 분석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표나 아니면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너네들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 여기는 이 부분에서 창의적인 대화를 갖다가 할 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림을 갖다가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갖다가 그리면 그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또 채워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론에서부터 그림을 갖다가 그릴 수는 없어. 여기 이 전체적인 거 포함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참. 주환이는 이제 작년에 해봤으니까 이제 아마 알 텐데. 주환아, 작년에 네가 그 개요수를 갖다 적을 때 개조식으로 적었어? 산문형으로 적었어? 개조식? 점점점 뭐뭐 했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나는 뭐뭐뭐 했음 뭐뭐함 아주 짧게 그 다음에 나는 배우 나는 큰 머리를 가진 나는 크고 더 큰 네?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하게 되면 크고 더 큰 머리를 가졌는데 머리는 뭐뭐하고 눈은 뭐뭐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상문형이야. 자 여기 1번, 2번, 3번 중에서 이 세 개 중에 맞는 형태가 어떤 걸까? 너 어떤 걸로 적었어? 개조식으로 적자. 개조식이 뭔데? 그러니까 문장을 너무 길게 안 하고. 저 친구가 알고 있는 건 개조식이 아니다 얘들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저랑 그냥 정확한 얘기해줄게. 개조식은 물점적 형태야.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근데 네가 적은 건 이거잖아. 저까지 적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때 나는 큰 머리를 가진 나는 대두라고 하는 건 이걸 압축시킨 거지. 이게 적는 방식에서 개조식으로 적으라고 해놓고 이렇게 적으면 떨어져. 거의 100%야. 100%. 그래서 약간 저 친구처럼 얘기한 것처럼 짧은 문장으로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뭐뭐 이달해요. 알겠니? 그리고 3문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네 소설책 읽듯이 여기 이 쓰는 부분에 A4지를 반절을 채우는 애들이 있어. 서론을 안 된다고. 그리고 자기 잘 썼다고 왜 떨어졌는지를 갖다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3문형으로 써서 100% 떨어진 거야. 너네 개요서를 너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개요서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 그 개요서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래서 그 배려를 갖다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적어줘야 돼.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형광펜하고 빨간색으로 칠하기도 한단 말이야. 학교에서 허용을 하면. 그리고 준 자료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풀로 붙여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할 때 내가 눈에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3문형의 형태만 취하지 않으면 돼. 제발 부탁인데 3문으로 쓰지 마. 이따 연습해 볼 때도 마찬가지 3문으로 쓰면 숙제를 10배로 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그럼 이걸 3문형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크고 더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잘생긴 눈과 붉은 눈썹과 두꺼운 입술을 가지고 큰 코를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줄줄이 다 써놔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게 개조식. 이게 개조식. 개조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게 개조식이야. 개조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개조심하듯이 개조식을 조심하자. 오케이? 줄줄이 쓰지 말고 딱 저렇게 써야 돼요? 선생님처럼 지금 이렇게 쓴 게 개조식이야 얘들아. 이해됐어? 저기 개조식이에요? 이게 개조식이야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럼 아, 문제가 될 배경을 쓰자 이렇게 하는. 헷갈리는데요? 아니지. 잠깐만. 이건 제목이니까 문제가 된 배경으로 짧게 쓰는데 문제가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가 쓸 때 잘 써줘야 되겠지. 그 선생님이 그 주제가 총 27개인데 그 27개에서 너네들 지금 선생님 오늘부터 4가지 주제, 많으면 6가지 주제를 할 거거든? 근데 그 6가지 주제를 갖다가 할 때 잘된 샘플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잘된 샘플본하고 안 된 샘플본하고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샘플본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업로드를 했다가 밴드에다가 시켜줄 테니까 연습하면서 너네가 직접 한번 보고 해보라고. 알았니? 선생님이 작년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갖다 했는데 좀 효과를 좀 톡톡히 봤어. 왜 자꾸 웃어 좋아?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좋아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나는 크고 큰 머리를 가지고 있다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간략하게도 안 되고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개요서 적을 때 이따 공간에서 한 줄이나 2줄 정도까지는 하게 된다고 보는 거야. 근데 3줄, 4줄, 5줄이 내려가면 3문형이 돼.
그래서 권하고 싶지 않아. 일단 해보면 알아. 선생님 일단 중간에 써보게끔 할 거거든. 혹시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없어? 나 그냥 수업 계속 해도 돼? 쉬는 시간 있나요? 있나요? 진로를 지금 물어본 건데. 근데 선생님 조금 아까 시간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수업 조금 더 나와야 되거든. 안 그러면 시간이 좀 빠듯해지거든. 그러면 싫어. 5분만 잠깐 쉬었다 갈게. 저 시계 지금 58분인데 11시 3분부터 다시 시작할게. 너 때문에 배를 만져. 너 진짜